지금은 다시 그 현장 평양에서 화면인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여정이 무슨 방명록 같은 걸 들고 왔는데 예. 그 김정은의 연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메모지 형태인데 북한은 좀 방명록 책자 형태로 해서 연설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방송 매체 보면 뭐 프롬프트 이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퍼레이드 끝나면은 김정은의 어떤 직접 육성 연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사회주의 청년동맹 모습 같고요. 사로청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의 중국 공산당의 공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본따서 사회주의 사로청 그 최룡해가 크게 관여했고 예. 관여했던 학생들로 이루어진 어떤 근위 조직이죠. 그런 형태에서 사로청 젊은이들이 어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들고 네.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예, 있습니다. 지금 여동생 김여정 씨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김여정이 지금 전달을 무언가를 했고요. 네. 지금 아마 김정은의 뭐 연설이 있을 것 같다. 원고일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열병식이 시작된 지는 뭐 10시 조금 넘어서 시작됐으니까 지금 2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하이라이트였었던 신무기들 공개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김정은의 어떤 연설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네, 좀 되겠군요. 이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화면이 보이죠. 이 평양에 이제 어떤 그 평양에 사는 그러니까 지배연합 세력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인물입니다. 네. 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깃발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재작년 행렬을 볼 때는 저때 이제 여러 가지 이걸 끝나면 이제 이른바 애민 정책으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뭐 소학교 같은 거를 의무 교육으로 한다라든가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북한의 대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고요. 오늘 하루 그러니까 북한은 휴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예. 공휴일인데 오늘 이제 겹치기 하면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인데 4.15 북한의 태양절은 공휴일입니다. 예. 북한을 바라볼 때 저것이 사람이 어떻게 열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했지만 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저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군으로만 하면은 우리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북한은 어려서부터 적대적 개념을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한군이 한국군에 대해서 유사히 전쟁을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주점 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지금 평양의 네, 김일성 태양절이라는 광장에서 열병식이 표현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 있고요. 보시고 계셨고요. 카드 조금 섹션. 전에 카드 섹션뿐만 아니라 뭐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지금 외신 기자 200명이 지금 들어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굉장히 과거와는 그전에는 카드 섹션 부분만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북한 기를 이렇게 색열로 해서 옷까지 한복을 그렇게 아예 맞춰 입어서 모습을 해서 굉장히 좀 그러네요. 입체감을 드높이는 예.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런 장면도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인가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북한 인공기, 북한 기가 카드 섹션을 하면서 아주 물결치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옷까지 저렇게 맞춰 입었어요. 지금 자세히 한복 보면 색깔까지 지금 한복까지 다 해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은 누구 열애 일명 없이 어떤 북한이 조직해 놓은 여러 가지 단체에 다 소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하나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이제 보이지 않는 강조하는 전략, 사이버 전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주된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독재 국가도 독재도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받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을 나눠서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충성심을 강요하는 이런 지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예.
지금 태양절 전에 어떤 북한의 도발, 오늘은 일단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4월에 굉장히 북한 기념일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뭐 25일이 북한군 창건일이라고 하고요. 이런 어떤 도발 가능성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봤을 때 북한이 그 도발을 과연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이런 압박 정책이 북한을 실제적으로 좀 억제하는 효과는 억제할 수 억제하죠. 하고 예. 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우리 겁니까? 언론에는 지금 뭐 그 칼빈슨 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아까 그 김주환 기자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니미츠 항공모함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 요코스카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니미츠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지금 날짜 변경선을 지나서 지금 이 서태평양으로 오고 있어요. 예. 날짜 변경선을 지났다는 것은 5일만 지나면 최대 속도로 달리면 5일만 지나면 한반도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그 제너럴 포도라고 미국 알려진 건 내년부터 미국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지금 어떤 우리가 언급되고 있던 칼비스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최신이 한된 그 항공모함을 그 태평양 지역에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력들이 결국은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요. 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 쉽게 용수철이 튀어나오는 것을 도발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이 용수철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강하게 누르는 효과라거든요. 이거를 적극적 억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일본 언론, 일본 블로거들이 한 거를 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해서 4월 이 위기설이 나돌고 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지혜를 갖고 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발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또 그렇게 쉽게 도발을 하지 못할 거다. 자, 이런 얘기 해주신 배경에는 사실 지금 중국이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온 석탄도 받지 않았고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베이징하고 평양 노선도 지금 안 한다고 하고. 또 관영일보에서는 원유 공급 얘기도 그 또 부분은 등장을 하지 저는 않았습니까? 중국은 어쨌든 이 긴사적 군상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있던 미봉의 어떤 그 언어적인 그 외교적인 수사라고 봅니다. 중국은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 다르거든요. 중국이 자꾸 이야기는 왕이 부장에게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는요. 네. 한국에서의 미군도 철수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인식이 안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를 잠그면은 압박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송유관을 잠근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쓸 수 있는 카드가 마지막 카드라는 거예요. 네. 일부에서는 지금 상실사 북한 역시 원유 공급을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러시아로부터 돈 주고 사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원유 공급을 만약에 잘 구였는데 북한이 생존한다. 그럼 쓸 수 있는 카드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북한은 도발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군사 퍼레이드를 조금 그 특이한 상을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예. 2년 전 그리고 5년 전의 군사 퍼레이드 때는 뭘 보여줬냐 하면은 핵 배낭 부대를 최초로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 뭐 핵 마크 방사능 마크가 새겨진 배낭을 이렇게 앞에 차고 온 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핵 배낭 부대라고 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공개해서 핵무기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알아달라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아예 방사능 복장을 한 그 부대들이 때로 나와서 열병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대규모로 핵 부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를 했고 그때 보여줬던 핵 배낭 부대는 이제는 오늘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런 방사능 부대 그리고 그 복장은 어떤 머리에도 흰 어떤 방호복을 쓰고 방호 두건을 쓰고 전체적으로 방호 복장을 입고 한 것은 핵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계속 핵무기 그리고 그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부대가 아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부대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는 스커드 ER, 이제 스커드 B, 스커드 C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잊어라. 우리는 네. 스커드 ER을 대량으로 운영한다. 스커드 ER은 사정거리가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북한의 삼지연이나 이런 개마고원 지역의 산악 지역에서 쏜다 하더라도 남한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커드 B나 스커드 C는 사정거리가 짧아서 그런 자신들의 안전지역인 개마고원에서 쏘았을 때 우리 남한 남쪽까지는 사정거리가 안 다다랐어요. 네. 그런데 이 스커드 ER은 전역으로 다 타격할 수 있는데 이걸 오늘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액체 연료인 노동 미사일
오늘 안 보여줬습니다. 네. 노본 미사일이 그들이 한 200발 이상 갖고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오늘 보여줬던 게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우리가 지금 사드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드가 지금 뭐 언제 실전 배치될지 곧 배치되겠죠. 네. 그러나 사드는 120도 각도로만 레이더가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 120도 각도 밖에서 미사일을 쏴버리면 사드는 동사예요. 네.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여격을 못 하죠. 그런데 SLBM은 잠수함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릉도나 아니면 제주도 남쪽이나 부산 앞바다나 이런 데서 만약에 뒤에서 쏴버린다면 사드 레이더가 뒤는 못 보기 때문에 또는 옆은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깜깜 먹통이죠. 네. 그래서 사드 갖고 와봐야 우리에게는 의미 없다. 우리는 더 신형이 있다. 즉 SLBM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드든 뭐든 또 킬체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들이 거의 대부분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그 액체 연료를 집어넣는 시간이 한 40분 걸린다. 그러니까 40분 전에 우리가 먼저 탐지해서 때려버리면은 킬체인 무력화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제 우리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찰 위성 5개를 갖다가 긴급 임차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차하는 것이 왜 임차하냐? 액체 연료 넣는 것을 실시간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극성 2형을 보여주면서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입니다. 즉 예. 액체 연료를 40분간 집어넣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기립하고 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한국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킬체는 의미 없다. 이런 경고인가요? 경고 북한 메시지고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신형 ICBM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저는 그게 과연 ICBM 정도까지 사정거리가 될까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최소한 5,000km 이상은 날아갈 수 있음직한 덩치의 신형 미사일을 오늘 보여줬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다행히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장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지상 발사형, 사일로형 또는 거치형 이런 데서 발사를 하는 것인데 아마도 곧 이어서 이동식 미사일에 발사를 하겠죠. 장착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든 그 누구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서 근데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나온 무기들만 보면 사실 저거만 좀 그런 보면은 생각도 겁이 나는데 들거든요. 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것이 일종의 뉴클리어 블랙메일 스트레티지라서 핵 공갈 전략인데 예. 김정은의 채택은 전략 무기를 보고라는 그 물고기가 자기가 겁이 나면 배에다가 바람을 탁서 이렇게 과시를 하죠. 과시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군사강국들은 과시를 안 해요. 지금 뭐 북한의 SLBM이 만약에 잠수함이 돌아다닌다라고 동해상에 돌아다니는데 우리 군도 역시 전략 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상에서 북한이 잠수함이 기지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산이나 예. 앞바다, 심포. 우리가 그래서 일부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자니까 물 속에 나와 있다가 기지에서 나오는 거. 요격하면 됩니다. 예. 뭐 이런 분인가 그리고 사드 논란에 있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치 우리가 사드 위에는 방어 체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보안상 우리의 방어 체계를 노출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창과 방패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과시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자, 김정은도 참석해서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으로 행사를 지켜봤죠. 자, 통일부 취재하는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이선화입니다. 네, 열병식 그야말로 세계를 향한 무력 시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병식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형태라서 북한이 새로 개발한 ICB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 당국도 신형 ICBM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과 이 북극성을 개량해서 지상에서 기습 발사할 수 있게 만든 북극성 2형도 열병식에 처음으로 대거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수차례 시험 발사 끝에 성공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과 SA-2 대공 미사일, 또 KN-5A 등 기종 준단거리 미사일 등도 대거 등장해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또 부대별로 보면 흰 제복을 입은 화생방 부대도 열병식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최근 김정남 독사를 둘러싼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정은 오늘 양복을 입고 참석을 했는데요. 시종일관 겉으로는 일단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열병식에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나온 점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김일성 100주년 생일 기념 열병식에 후계자 자격으로 처음 등장한 뒤 여러 차례 열병식에 나왔었는데 양복에 넥타이 차림은 처음입니다.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인들 사열을 할 때 양복을 입은 건 여유로운 모습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는 등의 설이 나돌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주석단에 함께 오른 간부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복을 즐겨 입던 김일성 주석을 흉내내 주민들 향수를 자극하려는 제스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단 김정은 옆에 선 황병서 등 군 최고위급 간부들도 예복이라 할 수 있는 흰 정복을 입고 나와서 내부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열병식에서 주요 인물이 연설도 하는데 오늘은 누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까? 네, 권력 서열 3위 최룡해가 연설에 나섰는데요. 미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새 정부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핵전쟁 책동을 일으키며 일촉즉발의 전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기꺼이 대응할 것이고 미국이 도발하면 선멸적인 타격을 가하겠다. 핵전쟁에는 핵 타격전으로 대응해 나갈 거다. 이런 온갖 위협적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예. 오늘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일단 우리 정부가 수청됐다고 밝혔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이 주석단에 전격 등장했습니다. 김원홍은 우리 국가정보원장격으로 얼마 전 권력 남용 등을 이유로 군 계급도 별 4개 대장에서 별 1개 소장으로 강등되고 또 자리에서 해임됐다고 파악됐었는데요. 원래 계급인 대장 계급장을 달고 주석단에 서서 완전히 복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듯 주석단을 안내하고 또 뒤쪽에 서서 행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선아입니다. 지금 이선아 기자가 얘기했었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가정보원장격인데요. 숙청됐다고 알려져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권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잘못 알려진 겁니까? 복권이 된 것으로 복권이 봐야죠. 된 왜냐하면 것으로 소장계급으로 강등이 되었다. 소장계급이라는 것은 원스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준장이죠. 준장 별 4개에서 별 하나로 3계급이 강등되었다가 어떤 뭐 그 혁명화 교육이나 뭐 그런 네. 것을 통해서 다시 복권이 된 것으로 보고 뭐 그런 혁명화 교육 같은 건 최룡해도 받았고 과거에 어떤 그 권력자들이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혁명화 교육을 통해서 다시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같습니다. 혁명화 교육도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방으로 좌천하는 것이 있고요. 예. 평양 시내에서 그 조선당교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당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형태. 그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금 복권된 거 보면 3개월짜리 굉장히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것 같고요. 다시 대장 계급을 달았다는 건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등 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계급장을 뗐다 붙였다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했고 앞서 신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총괄해서 숙청이라고 합니다. 계략적 범위로. 그러니까 마치 숙청은 처형을 해서 목숨을 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다시 복권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화면을 보면은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이제 다시 네.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행사를 좀 진행하는 듯한, 예, 총괄하는 듯한 지금 모습을 뭐 보였습니다. 김여정의 직책은 공식으로 알려진 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저런 행사를 총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선 내각 쪽의 인사를 보면 김기태 얼굴도 보였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총괄하는 왜냐하면은 네. 자기 김정은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혈육이죠. 형, 예. 혈육이죠.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에 밖에 있는
김정철은 조금 뭐 여러 개 에릭 크립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정치 네. 무관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경쇠약 증세를 보는데 실제 백두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는 김여정밖에 없습니다. 예. 김정으로서는 저 참모들이 충성을 맹세하지만 저 사람들이 언제 돌변해서 자기한테 총구를 겨눌지 모른다라고 굉장히 불안 증세를 호소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빠에 관련된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사는 김여정이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오늘 보면은 뭐 신형 무기들이 대량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볼 게 역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 ICBM이 아마도 고체 연료일 가능성이 그 있다고 부분을 저는 봅니다. 계속 주목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근데 예. 이제 북극성 2형이 고체 연료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공개를 했는데 저 신형 ICBM도 고체 연료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KN-14 그 신형 ICBM 뒤에 등장한 게 KN-14예요. KN-14는 액체 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실체는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신형 ICBM의 로켓 연소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존스 호킨스대 38 로스 팀을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사진도 그들도 공개를 했어요. 북한도 공개를 했어요. 이 공개되는 그 화염이 뿜어지는 그 화염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고체 연료의 특성을 보여주었던 화염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고체 연료로 된 ICBM을 가지고 있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사전 탐지가 힘들고 탐지할 시간 없이 기습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미사일 발사 실험은 이 신형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죠. 예. 전략군사령관 김낙겸이 지금 격려를 하고 있네요. 김정은이가 예. 지금 저런 ICBM이라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저런 거를 총괄하는 부대를 전략군이라고 합니다. 그 사성 장군인데 굉장히 좀 왜소한 사람입니다. 김낙겸. 근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나왔다 특별히 들어간 불러다가 격려를 하네요. 그런데 지금 기괴화 부대들이 지나면서 사로청으로 시한 9호를 유심히 보면 패턴이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과학화, 사회주의 복원, 이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였는데 헌법을 개정하면서 주체라는 표현을 집어넣고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삭제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들은 사회주의 국가고 지구상에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유럽의 학자들은 북한이야말로 지구상에 남아 유일한 극우 정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극자 극우의 표현이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으로서 독재 국가다라고 하는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공산주의라는 표현 한 번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사회주의라는 부분이 계속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도 좀 어떤 내부적으로 인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떤 이념성의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선구로 전차를 시작으로 각종 무기들이 막 등장을 했고요. 부대마다 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등장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고 또 보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압도적 규모였다 이런 평가도 해주셨는데 그러나 김주환 또 선임 기자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오늘 군사 프레이드를 가지고 ICBM 신형 ICBM 등장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고체 연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금 분석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또 매파들 사이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길을 당길 수도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가 등장한 부분은 선제 타격론을 좀 불지필 수 있다. 불지필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즉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작년 이제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작년 10월 달부터 그 멀린 전 합참의장이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선제 공격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미국의 매파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가지면 선제 공격해야 한다. 사실 지난 100년간 소련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미국을 핵 공격하겠다라고 공언한 나라가 없었어요.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지킬 어떤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어떤 그런 분위기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선이나 어떤 정권 또는 다수당 이것을
확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체 연료의 ICBM이 등장했고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완성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체돼서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저거 대한민국 공격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무기 체계라는 것은 최소 사정거리가 있어서 저 정도 되는 무기 같으면은 한번 뜨면 최소 500km 날아가야 뭔가를 해야 됩니다. 500km 날아가면 한국은 지나버리죠. 예. 저것은 미국만을 향한 그런 무기 체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체 연료인데 저거 우리가 사전 탐지하기 힘든데 핵은 개발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걸 사용하기 전에 선제 공격해야 된다. 그렇군요. 또는 예. 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정말로 성능이 안정화됐구나. 그럼 선제 공격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도화선이 될 수 근데 있습니다. 사실 네. 역설적으로 선제 공격을 미사일이라는 것이 발달해서 모든 국가가 선제 공격은 전략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억제하는 공포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하겠다는 선제 공격 용어가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입니다. 차가운 개시, 말 없이 공격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국도 선제 공격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니멀 디터런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역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60% 이상하면 미사일이 이미 쏜 다음에 대응하면 늦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위하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기본 전략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뭐 열병식 이후에 미국의 입장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 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김주환 기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